내가 먼저야. 늘 전쟁 같은 우리 집.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바꿨더니 싸움이 90% 줄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 다 풀어드릴게요. 매일 싸우던 우리 아이들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전 영상 댓글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형제 싸움 때문에 지쳐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막 성인이 돼서도 싸울까 이런 하소연이 너무나도 많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남매 키우는 아빠라 진짜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서 TV 리모컨 하나 가지고 대판 싸웠거든요. 근데 말이죠, 형제 싸움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왜 아이들이 그렇게 싸우는지 심리부터 이해하고요. 둘째, 싸움이 터졌을 때 부모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전 대화법. 셋째, 아이 싸움을 처음부터 예방하는 일상 대화 습관. 이 세 가지만 잘 알면 집이 평화로워집니다. 형제 싸움 답 없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아이들이 왜 싸우는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죠. 크게 세 가지 심리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 관심 경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관심을 차지하려고 본능적으로 경쟁을 해요. 긍정적인 관심을 못 받으면 아이들은 싸움을 통해서라도 그 부정적인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둘째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우리 아이 이제 시 잘 가리네 라고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니까 무슨 갑자기 첫째가 다가오더니 아빠 나도 기저귀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이미 5살인데 말이죠. 그리고는 동생 장난감을 낚아채면서 이건 내 거야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네요. 이게 조그만한 그런 기저귀조차도 이제 동생한테 관심 주니까 자기도 받고 싶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관심 경쟁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동생을 때만 집중하고 있네 나도 관심 받고 싶은데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아픈 척을 한다거나 갑자기 떼를 쓰다거나 동생을 막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확인 심리입니다. 내가 더 힘이 세, 누가 더 잘해? 이걸 싸움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것도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한 엄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첫째가 퍼즐을 잘 맞췄다고 칭찬해줬더니 갑자기 동생이 하던 퍼즐까지 뺏어서 자기가 더 맞추겠다고 하더래요. 동생이 울면은 내 거야 라고 하니까 첫째가 야 엄마가 나 칭찬했잖아, 내가 더 잘하잖아, 내가 해줄게 이러면은 막 안 놔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 칭찬을 받으니까 계속 부모님한테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직 각자 잘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잘해야 돼, 내가 1등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서열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동생을 자기 맘대로 부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미성숙한 감정 표현이에요. 아이들은 아주 화나고 답답한 감정을 말로 정리를 잘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형제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시는 건데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좀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 이러면서 짜증내고요. 그러더니 집에 오니까 동생이 레고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생 울면서 왜 그래? 라고 하면은 너 때문에 짜증나 이러면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동생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냥 화풀이 대상이 된 거네요? 네, 정확해요. 알고 보니 유치원에서 친구가 자기들을 놀렸다거나 선생님한테 혼났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는 아직 나 속상한 일이 있었어, 화가 나 이렇게 말로 정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을 가장 안전한 대상, 그러니까 형제한테 터뜨리는 것이죠. 즉 만만하니까. 이 세 가지만 이해하셔도 절반은 온 겁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것은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여서가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아이들은 싸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터졌을 때 부모는 뭘 해야 되나요? 보통 저도 이제 형제들이랑 싸워보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야 그만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제일 안 통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흥분한 아이들한테 멈춰는
기름에 불 붙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너무 화가 났지? 잠깐 숨 좀 보자. 대안아, 너는 아빠 옆에 앉고 하리는 저기 소파에 가서 앉아봐.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요, 멈춰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감정이 폭발하는 때는 어떤 말도 잘 안 들려요. 일단 분리해서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로 너 왜 때렸어? 누가 먼저 시작했어? 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눈물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얼굴이 빨갛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1분이 걸리든 5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해보세요. 멈춰! 하지마! 한 대신 잠깐 떨어져 있자. 좀 숨 좀 고르고 이 한마디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싸움이 터지면은 멈춰? 아닙니다. 분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 분리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누가 먼저 대신 아이의 마음 듣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정을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제가 뺏었어요. 이때 절대 범인 찾기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야나, 너가 아끼는 장난감을 동생이 가져가서 화가 많이 났구나. 하리야, 오빠가 자꾸 밀어서 억울하고 속상했구나. 자,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누군가 잘못했는가 따지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너가 먼저 쌓고 있던 블록을 동생이 무너뜨려서 속상했겠다. 정말 열심히 쌓았는데 오빠가 너 말을 안 들어줘서 화가 났구나. 너 말도 들어주길 바랬는데 이 한마디가 아이의 감정을 80% 진정시킵니다. 즉,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이게 느끼는 순간 아이는 변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 아이씩 따로 대해야 됩니다. 둘이 붙여놓고 말하면 또 싸워요. 한 명씩 분리시켜가지고 개별적으로 공감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싸운 후에는 범인 찾지 말고 너 마음을 이해라고 말해보세요. 되게 어렵긴 하네요, 솔직히. 그러면 감정을 읽어준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데요. 마음 풀렸어? 이제 사과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이제 손잡고 같이 놀아? 이것도 강요입니다. 이건 절대 안 통해요. 겉으로는 미안해 하는데 속으로는 아직도 화가 나는데 아직도 억울한데 하고 이러고 있어요. 대신 선택권을 주세요. 대안아, 너 마음 아빠가 이해했어.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말해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리야, 너랑 오빠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나는 거 하나씩 말해볼까? 여기 핵심은요, 부모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대안아, 너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할 수가 있어. 첫 번째, 동생이랑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씩 번갈아 가면서 놀기. 두 번째, 너 방에서 혼자 조용히 놀기. 둘 중에 너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같이 놀기로 했으면 서로에게 양보하고 존중해야 돼. 그게 어려우면 각자 놀면 돼. 너가 선택해. 이게 바로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강요 말고 선택하게 하세요. 너가 정해봐. 이 한마디가 마법입니다. 지금까지 싸움 해결 3단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싸움을 터졌을 때 첫 번째, 분리하기. 멈춰, 그만해 대신 잠깐 떨어져서 숨 좀 고르자. 두 번째, 감정을 읽어주게. 누가 먼저 그랬어? 대신에 너가 화났구나. 속상했구나. 3단계, 선택하게 하기. 자, 이제 사과해. 대신 너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자, 이렇게 3단계만 지켜도 아이들 싸움 90%는 해결됩니다. 지금 당장 메모해주세요. 분리, 감정, 선택. 이 3단계가 마법의 공식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뭐든지 뭔가가 일어나서 토했고 외양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당연히 있죠. 무엇보다 싸움 터지기 전에 평소에 하는 대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방법, 협력 과정을 칭찬해주세요. 자, 부모님들 대부분 이렇게 칭찬하네요. 대안아, 블록 잘 쌓았네. 이것은 개인의 칭찬입니다. 자, 그럼 옆에 있던 동생은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칭찬 안 받았네. 오빠만 잘했네.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와! 대아리가 블록을 높이 쌓았을 때 하리가 옆에서 좀 도와줬구나. 둘이 힘을 합치니까 이렇게 멋진 성이 만들어졌네.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자, 보세요.
개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둘의 협력을 칭찬하는 거예요. 대한이가 동생 손잡고 함께 계단 내려가는 거 아빠가 봤어. 하리도 오빠 손잡고 조심해서 걸었고 둘이 서로 배려하니까 안전하게 내려왔네. 자,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들 뭘 배우냐? 함께 하면은 아빠가 더 좋아하는구나. 협력을 하는 게 나한테도 더 이득이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죠. 개인 칭찬 말고 둘이 함께 칭찬을 해주세요. 이게 예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예방법, 협력 미션을 주세요. 같이 놀아봐. 이렇게 명령하지 마시고요. 둘이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미션을 만들어주세요. 이거죠. 얘들아, 아빠가 혼자서는 이 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어. 대한이는 앞쪽 잡고 하리는 뒤쪽 잡아서 같이 한번 옮겨줄까? 너희 둘이 아니면은 아빠가 못 옮기겠어 라고 말하시는 거죠. 오늘 저녁에 식탁 세팅 미션. 자, 대한이는 숟가락 넣고 하리는 젓가락 넣고 자, 둘 다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어. 자, 시작!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뭘 느끼냐? 동생이 없으면 나도 못하네. 오빠가 없으면 나도 안 되네.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자는 것이죠. 둘이 협력해야 성공하는 미션을 좀 주시면 좋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줘야 돼요. 교수님, 근데 아이들이 조용히 잘 놀고 있으면 그냥 부모님은 그냥 둬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정말 실수입니다. 아이들이 조용할 때는 방치했다가 싸울 때만 달려가거든요. 자, 그럼 뭘 학습을 하냐? 싸워야 엄마 아빠가 오시는구나. 즉, 싸움이 관심 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방법입니다. 평화로울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조용하게 내보내려 하고 있어요. 이때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말해보는 거예요. 아빠가 너희 보고 있었는데 야, 대한이가 하리한테 블록을 양보해주는 모습을 봤어. 하리도 오빠 자꾸 안 건드리고 조심 들고 있고 아빠는 너희가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라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보세요. 싸우지 않음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양보, 배려, 존중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 자체를 칭찬하는 거예요. 혹은 너희들이 지금 30분째 싸우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서로 방해 안 하고 있네? 야, 너희들 너무 서로서로 존중 잘해주는구나. 너무 멋있다. 이게 아이들한테 뭘 각인을 시켜주냐? 평화롭게 지내는 게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구나 느끼는 거죠. 즉, 싸울 때만 달려가지 마세요. 평화로울 때 더 관심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 자체가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는 조용하고 예민한 기질이에요. 둘째는 활동적이고 시끄러운 기질이에요. 둘째가 신나서 뛰어다니면 첫째는 그 소음에 예민하면서 막 짜증내고 있고, 둘째는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질 차이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요. 공간과 시간을 좀 분리해 주세요. 이거죠. 대한아, 너 신나게 뛰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거실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가 있어. 이 시간에는 아빠랑 놀고, 그리고 하리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예고하기로 했단다. 보세요. 누가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적 차이를 문제로 보지 말고 특성으로 인정을 하고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기질이 다르면 시간과 공간을 나눠주세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좀 되게 놀랍네요. 싸우지 않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거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게 아이들이 애쓰고 있다라는 의미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매일매일 갈등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과정을 도와주는 코치가 되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싸움이 터졌을 때 1단계 멈춰, 그만해 하지 말고 분리시켜라. 두 번째, 누가 먼저 그랬어? 말고 아이들이 감정을 읽어주나. 3단계, 빨리 사과해가 아니라 선택하게 하는 거. 이때 추가적으로 예방 대화가 중요합니다. 즉, 개인적인 칭찬하지 말고 협력을 칭찬해라는 거. 이런 같이 놀아 하는 것보다 협력의 미션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싸울 때만 가져가시고 잘 평화롭게 놀 때 그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 6가지만 지켜도 형제 싸움 90%는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싸움 터지면은 멈춰, 그만해 대신 잠깐 숨 좀 보자. 이 한마디만 바꿔도 달라지는 거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형제 싸움 이제 두렵지 않으시죠? 오늘부터 실천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육아 고민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